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IITP 기술정책단장 문영돈입니다. 이번 세션은 DNA 트랙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이 주제이고요. 본 세션에서는 앞으로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나갈 그 ICT 융합 기술의 현황과 기술 로드맵 발표와 함께 그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AI 기술들이 필요하고 활용될지를 조망해 본 AI in Users Daily Life가 발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그 ICT 융합 기술의 현황과 기술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ITP의 김연배 총괄 PM님을 모시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연배 PM입니다. 오늘은 ICT 융합 기술 현황 및 융합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T 융합, R&D에 대한 개념, 그리고 기술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신기술이나 AI라든지 그런 것과 틀립니다. 통신기술은 통신의 질을 높이거나 통신의 스피드를 갖다가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AI 같은 경우에는 지능을 높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이 융합 자체로서는 융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대상, 해결을 해야 할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ICT 융합, R&D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AI라든지 통신, 그러한 다양한 ICT 기술을 갖다가 융합해서 앞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미래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하고 또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혁신적인 신융합 기술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술 분야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CT 융합 R&D는 목적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된다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러한 ICT 융합 R&D의 범위는 사람하고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인지, 이러한 전 환경 전 주기의 지능화 융합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간 및 사물 중심의 자동화, 시공간 인지, 자율화 지능 융합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 차세대 크로스 커팅은 사람과 공간, 사물, 문화, 사람이 서로 융합해서 창출되는 혁신적 신산업 서비스 기술 분야를 갖다가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기술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써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이 ICT 융합은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나 클라우드 또는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새로운 ICT 기술을 제조나 교통, 물류, 공공안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기술 중심의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즉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이 ICT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할 적에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적용하는 것을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 로봇 기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 협동하는 로봇 기술을 만들다 할 적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사람한테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로봇 기술을 갖다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하고 사람에 보다 안전하고 그러한 사람 중심의 혁신적 신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융합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군입니다. 이러한 기술군을 갖다 사용을 해서 이 디지털 시티라든지 디지털 국방, 디지털 제조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이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이 기술 프레임워크를 갖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사람 중심의 융합,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요국의 R&D 이 정책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미국 화이트하우스가 주도를 해서 AI for American People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새로운 부를 창출해서 계속 리더십을 갖다가 지속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AI for American People이라는 이니시에이티브를 갖다가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구축이라고 해서 기술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국민들이 편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 소사이티 5.0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사이티 5.0이 6.0, 7.0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도 2015년에서 20년 올해까지 약 1,640억 불을 갖다 들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100개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도시 구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ICT 융합 이 마켓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살펴보면요. 이 세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연평균 20%를 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올해가 83조 억불, 83조 달러고 5년 후에는 220조 달러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연평균 13%로 성장할 단위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 마켓 사이즈가 412조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ICT 융합과 관련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회 중심의 융합 기술, 공간, 사물 중심, 차세대 크로스컷 기술 이렇게 세 개의 기술 범위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융합 기술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다 이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에서 다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이 의사 결정을 AI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이 의사 결정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이 고객에 굉장히 맞춰서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최적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개인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소에서는 독일인데요. 이거는 바이오닉 워크플레이스라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움직임 패턴을 가진 로봇, 팔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서 안전하게 사람하고 로봇가 안전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모바일 폰도 있을 테고 컴퓨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물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물들도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멘스 가운데 있는 지멘스의 로봇 설비간 자율 협업 기술은 사람의 이 지휘 없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이 작업 간의 연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도출하고 스스로 자율 협업을 통해서 설비 운영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자율 협업 기술을 갖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차세대 크로스커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플랫폼적인 그러한 크로스커팅 기술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이니시에이티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호라이즌 2020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차세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ICT 융합 기술을 어떤 분야에 응용을 할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하면은 2018년 6월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2개 분야를 제시했고 저희는 ICT 융합 기술의 응용 이 12개 분야를 응용 대상 분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혁신 성장 사람 중심의 12개 분야로 CT, 교통, 복지, 환경, 안전 이런 걸 해서 사회 문제 관련된 게 6개. 그다음에 이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6개가 산업 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응용 대상 분야의 12개를 갖다가 4개 정책 목표로 매핑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복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혁신과 행복 증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진흥화, 그다음에 CT, 교통 이런 것들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진화, 그다음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 혁신과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의 진흥화, 그다음에 에너지 국방 안전은 국가 공공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공의 진화. 이렇게 이 정책 목표와 매핑을 하였습니다. 이걸 볼 적에 그러면 이런 저희가 정책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혁신 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작년까지 썼던 기술 분류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이번에 설정한 3개의 기술 범위에 맞춰서 다시 재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기술 분류 체계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왼쪽에 크게 융합이 있고요. 대분류는 ICT 융합이고 그것이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처럼 3개의 중분류 캐테고리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차세대 크로스커팅 기술, 이렇게 3개의 분류로 되어 있고 각 중분류 이 카테고리는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소분류로 많은 기술로 이러한 이 중분류에 있는 이러한 기술을 갖다 실현할 수 있는 소분류의 기술로 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요 소분류와 중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 사회 중심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을 갖다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3개의 소분류 되어 있습니다. 다중 경험 인지 휴먼 증강 기술, 그다음에 지식 사회 보편화 기술, 그다음에 휴먼 환경 기술, 이게 3개인데요. 맨 위에 있는 다중 경험 인지 휴먼 증강 기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과 사람의 능력을 갖다 증강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 사진에 있듯이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로봇을 통해서 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으로서 여러 가지 이 기기나 설비를 갖다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 모델링이라든지 행동 모델링, 이제 사람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이 신체 보호 및 근력 증강 기술이 있죠. 엑소스켈레톤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갖다 증강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식사회 보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지식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지식들을 전문가가 아닌 모든 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도 그러한 지식을 액세스할 수 있는 지식의 보편화라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지식의 보편화와 관련된 이 기술로선 예를 들어서 시민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지식 신뢰성 기술, 지식 추적성 기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있는 휴먼 환경 기술은 당연히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측 기술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그 다음에는 이 공간 사물 중심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4개의 소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초자동화 기술, 그다음에 기계 시공간 인지 기술, 그다음에 자율 사물 기술, 마지막으로 지능형 디지털 트윈화 기술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자동화 기술은 뭐 이 말 그대로 모든 많은 프로세스를 갖다가 완전 자동화하는 이 무인화 또는 이 인간의 이 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최소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전 자동화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시공간 인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 각자 지능을 가지고 자기 둘레에 있는 공간을 갖다 인식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뭐 자율 사물 기술도 시공간 인지 기술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돼서 사물들의 지능화에 대한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디지털 트윈화 기술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화 기술은 실제 물리적 대상을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크로스 커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업 간의 융합 기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신융합 기술은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산업 간 융합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2-3개의 한 개의 단일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의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횡단적 연결이죠. 크로스 커팅 기술 같은 것들을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전자코 같은 경우에는 전자코가 되면은 이 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마약 탐지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식료품이 상했나 안 상했나 그런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많은 분야에 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크로스 커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이 융합 기술의 추진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s is가 있습니다. 현재는 판단을 할 적에 인간의 직관과 경험에 따른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근거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중간쯤 보시면 대면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시듯이 앞으로는 비대면 의료 건강관리 진흥화 서비스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R&D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예시를 이 사람 사회에 이 관련된 예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기계하고의 소통을 봤을 적에는 이 뭐 음성 인식으로 소통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상당히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랙션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인간이 뭘 하고 싶은지 그다음 의도를 예측하는 의도 예측 인식 기반의 좀 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쪽으로 발전을 할 것이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설비라든지 기계에 대한 작업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작업 숙련도가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작업 숙련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 사물과 이 마지막 그 크로스 커팅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간 사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인간 활동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3차원 공간뿐만 아니고 뭐 우주 또는 가상 공간까지 확장을 해서 굉장히 기술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oT 같은 것도 IIoT처럼 굉장히 그 산업 아주 정교한 이 IoT 기술 거기에다 그것이 또 진화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융합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이 시스템을 우리 인간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딥러닝 갖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획득에서부터 생성까지 다 자동으로 되고 이 학습도 모든 것이 인간의 도움 없이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R&D도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공간 사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다 2020년 현재는 인간이 많이 개입을 해서 시스템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25년 이후에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 모든 이동체라든지 사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도착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2025년 이후에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5년 후에는 많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크로스 커팅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들이 데이터도 그렇고 디자인 모든 많은 것들이 산업별로 분야별로 돼 있는 것이 이제는 그런 경계가 앞으로는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통합되는 그러한 형태로 돼갈 것으로 보이고요. 밑에의 그 ICT 융합 산업 혁신 쪽에 산업별 데이터, 분야별 서버 중심 처리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모든 산업 또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와 서버를 중심으로 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각 분야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윈화를 시킨다 하면은 많은 분야들이 각각 디지털 트윈이 되고 그 분야들을 디지털 트윈을 갖다가 서로 디지털 트윈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밑에 써 있는 맨 오른쪽 밑에 Federated Digital Twin이라 써 있는 것처럼 많은 산업 분야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서로 엮어질 수 있는 그래서 거대한 분야를 갖다 커버할 수 있는 이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ICT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참조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이러한 기술을 하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러한 융합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자가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관리자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2025년에는 사람 중심의 그런 것들이 관리를 안 해도 스스로 도시가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 중심의 도시 자율화의 서비스가 나타나고요. 교통도 당연하게
지금 있는 이 자율 자동차들을 그런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도시 내 사물이라든지 이동체들이 공간을 갖다 스스로 판단해 동작을 할 것이고, 복지도 대면 진료, 대형 병영 중심에서 완전히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를 통하고 AI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의료진흥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의 차별 없는 그러한 진료가 되는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영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수자원, 기후변화, 그다음 자원 수단까지 모든 굉장히 많은 분야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으로 발전하고요. 안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 기반에 미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세상. 그다음에 이제 국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 전문가들이 수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AI 참모가 등장을 해서, 디지털 참모가 등장을 해서 자율적인 방책 수립을 하게 되는 그런 근미래의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였던 ICT 융합 기술의 현황과 기술 로드맵을 주제로 조금 더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국가 경제사의 전분화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 ICT 융합 분야의 최근 그 기술 동향과 그 앞으로의 그 관련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 중에서 보면 IT 융합 기술을 휴먼 사회 중심 기술, 그다음에 공간 사물 중심 기술, 차스텍 크로스 커팅 기술 세 가지 필러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중에서도 그 차스텍 크로스 커팅 기술이라는 용어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설명은 뭐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네. 더 추가적인 설명해 주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차세대 크로스 커팅이라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융합을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업과 산업 간의 그 융합을 통해서 이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혁신하는 그런 방향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과 기술을 융합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예를 들어서 옵틱스하고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져서 옵토 일렉트로닉스가 태어난 것처럼 그러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이 혁신 기술을 갖다가 창출하는 하나의 그런 이노베이션 방법론으로 그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도 있지만, 워낙 그 크로스 커팅이라는 것은 어느 많은 것을 갖다가 옆으로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 하나의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 기술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다학제적 그 연구, 뭐 이런 융합, 그렇죠. 뭐 이런 네, 관점에서 네, 좀 더 접근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ICT 융합과 관련해서 그 앞서 말씀해 주신 휴먼 사회 중심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그 ICT 기술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런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ICT가 기존의 어떤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 외에도 우리 사회 혁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데 그 ICT 역할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우리 ICT 융합 기술이 우리 사회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 혁신에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작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융합 분야라는 게 융합 기술이라는 전용 융합을 위한 기술은 존재 안 하는 것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전용 기술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융합 기술이 제대로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회 문제, 사회 쪽에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고, 많은 기술들이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컴바인 되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적절한 이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사회 문제에서 많이 쓰는 이 방법론 중에 하나에 이제 리빙 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 랩이라는 것은 실제로 개발자뿐만이 아니고 이 시민들 아니면 그 수혜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모든 것을 같이 관여를 하는데 이 저희 그 융합 기술 중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를 갖다가 좀 더 개선하고 싶다 했을 적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와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티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좀 더 현실적인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ICT 기술들이 사회, 그다음에 산업 전 분야에 잘 융합이 돼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PM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그 시간이 뭐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IITP의 김원배 총괄 PM님과 융합기술의 동향과 국가기술 로드맵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PM님 발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